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어, 이게 이제 재결서를 받았거든요. 뭐냐면, 교내봉사 처분이 취소된다는 재결서를 네, 받았습니다. 아우, 너무, 이제, 의뢰하신 부모님도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었고, 저도 자녀 가진 입장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번만큼 꼭 잘 하고 싶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너무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건이 좀 길어요. 작년 여름 때부터 아마 진행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이제 피학생은 저희는 피학생을 이렇게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호자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건데 사건의 발단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이제 중학생의 다툼이었어요. 네, 학생의 다툼이었고 이제 한 피해 학생은 이제 저희 쪽에 의뢰하셨던 피해 학생은 좀 약간 내향적인 성격이었죠. 그리고 가해 학생은 좀 외향적인 성격이었고 근데 내향적인 성격의 친구가 학교에서는 조금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뭐 좀 그쪽에서 좀 학교에서는 이 친구 워낙 또 행실도 모범적이고 공부도 좀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둘이서 친했죠.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는 내향적인 친구가 부러웠고, 내향적인 친구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가 부러웠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틀어지게 된 거죠. 네. 그 청소년기 시절에서 이제 또 한 명이 공부 잘하고 인기가 많으면 또 외향적인 친구가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잖아요. 다른 친구도 주위에 많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학생이 좀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악의적으로 이제 뭐 어깨빵도 하고 또 중학생 되면 또 삐뚤어질 시기도 하고 일탈의 또 시기가 되다 보니까 가약 외향적인 학생은 또 그렇게 좀 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이가 좀 틀어진 거죠. 내향적인 친구는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이제 가해 학생이 뭐 학교에서 어깨빵은 학교 폭력 하다 보면 어깨빵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는 거죠 일부러 하거나 이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뒷담화를 하면서 괴롭힌 거죠. 2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여름방학 시작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학교 폭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가 살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보호자님께서 애가 왔는데 밥도 잘 안 먹고 살도 계속 빠지니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니 친했던 그 친구한테 학교 폭력을 6개월 동안 당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고 학폭위 대책 심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분들은 이제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보호자 의견서 형태로 작성을 하거든요. 작성해서 보호자님한테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진술은 이제 뭐 대부분이 아이들 위주로 질문할 건데 뭐 어머니께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뭐 미리 제출하셔가지고 위원들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의견서에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가해 학생의 화해의 정도와 반성의 정도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을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서 제출했고, 결론적으로는 소면상하 사회봉사시간 30시간, 출석정지 14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나오는데 네, 좀 세게 받았죠. 근데 이제 가해 학생은 억울한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보호자분들도. 그래서 가해 학생은 이제 행정심판 청구하죠.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가해 학생들을 대리해서 이렇게 대리래 대행을 해서 의뢰를 받아서 행정심판 하는데 어쨌든 뭐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했고 또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또 피해 학생한테는 또 뭐 피해 학생이 청구하면 가해 학생한테 이렇게 그 참가인 의견서가 갑니다.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또 저희 의뢰하셨던 보호자님 또 뒤집어지셨죠.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한 거 우리 애가 억울하지. 그러면서 이제 참관 의견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행정심판 참관 의견서를 또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해 학생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의록에 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원만하게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학폭으로 신고 안 했을 뿐이다. 우리도 똑같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가해 학생과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악의적인 막학폭으로 신고를 했죠. 네. 이게 신고 내용이 몇 개 있었는데 인정된 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자 모임자 친구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가 니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이냐? 아니다.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좀 감정에 억양되면서 욕설을 좀 하게 된 거죠. 딱 그거죠. 네, 인정됐던 거는 몇 가지를 신고했는데 나머지는 다 혐의 없음 나왔고 조치 없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근데 전 이것까지 몰랐죠 사실 그때는. 뭐 마탁복 당했다는 건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가지고 뭐잘 해결됐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부친 보호자님께서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거죠. 그래도 모친 보호자님께서는 제의와 이제 학폭위부터 참가인 이렇게 그 다음에 행정심판 이렇게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음, 저희한테 하는 게 좋다 생각했는데 이제 부친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사실 행정사 인식이 사실 아직까지는 뭐 행정사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래도 변호사가 더 낫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대책심의에 이제 변호인이 참석을 하면 이제 마지막 5분 정도 남기고 뭐 변호인이 의견서를 진술하거든요. 의견 진술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죠. 어. 그래서 피해 학생은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타네요. 음. 이게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심한 처분이 나왔으면 피해 학생이 얼마나 심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도 내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당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 욕을 좀 썼다 해서 그게 교내봉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악의적인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악의적인 마탁폭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친 보호자님께서 막 이제 막 억울해 하시고 눈물을 보이면서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행정심판 이건 좀 부탁한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데 좀 결과가 좀 안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냥 미안하다고 하길래 뭐 미안한 게 뭐 있어요. 뭐 어차피 이거는 뭐 변호사가 당연히 이제 변호사분들은 로스쿨도 나오시고 전문 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신 거잖아요. 사실 저희야 뭐 1차, 2차 쉬고 하지만 공부량이나 학습량을 봐도 변호사분들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죠. 저 같아도 이제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변호사부터 찾고 아직까지 행정사란 인식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 뭐 죄송할 게 뭐 있냐고 다 저희 잘못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 사안의 쟁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다고 뭐 씨발이나 아유 네 이거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네 그래서 청구서에서는 이렇게 넣습니다. 일단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관련 판결문을 보면 학교폭력 있는 그 자체를 이건 어쨌든 침입적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서 너무 많은 가해자를 양산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후 상황이나 당시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했죠. 이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추석정리 14일 사회봉사 30시간 이렇게 받은 학생이다. 이 학생이 우리를 신고했다. 이게 과연 일반인 상식상 합리적으로 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고통 주려고 하는 신고인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달라고 했죠.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일단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라고 하기보다는 1심 판결문이죠. 2심 판결, 1심 판결에 보면 대구지방법원이나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줄친 거에 보면 이게 실제로 제가 의견서 넣었던 건데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회도 똑같잖아요. 자연스럽고 모두 나쁜 걸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심리학 석사가 있지만 발달 심리학 과정에서 청소년기에서는 또래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인기에 발생하는 이런 갈등적인 부분, 다툼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연습을 학창 시절에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법에서도 나와 있지만 판결문에 나오겠지만 모두 나쁜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있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갈등 생겼다고 해서 너 학폭위 열어, 그래서 갈등 있으니까 너는 학교폭력 가해자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인 거죠. 사실은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 이런 행위들이 그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그 발생 경위와 행위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 학생이 모인 자체가 뭐냐면, 친구들이 야 가해 학생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이야? 물었죠. 도서관에, 그러니까 클럽 활동 시간에. 근데 다 뒷담한 거잖아요, 사실 악의적인. 그래서 아니야, 나 오히려 걔한테 당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어깨방도 당했고 그게 다 소문이야, 그러면서 그 가해 학생이 실명을 대면서 좀 약간 욕설을 한 거죠. 근데 그 욕설이 그 학생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는 진술 과정에서 내 감정이 경향돼서 강조하는 표현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이게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모욕죄, 그러니까 모욕, 언어폭력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형법상의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여기 보시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조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다소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조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모욕죄의 구성 요건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래서 이게 판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발이라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런 의미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그냥 발언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쾌하죠. 당연히 그 얘기하면 자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욕이 나오면. 근데 인격적 가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으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대법원에서도. 네. 그래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서 이제 제출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내봉사 처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 기쁘죠.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하고 막 통화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일처럼 저도 첫째 애가 학폭을 당하면서 제가 학폭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또 그 마음을 또 저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썼던 게 저희가 청구서에 넣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탁 나오죠. 너무 기쁘죠. 이렇게 저희가 했던 게 그대로 이렇게 인용이 또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 폭력으로 하면 다 뭐 가해자 되는 거죠. 다 피해자고. 근데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법에 하는 학교 폭력은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학폭위가 이제 전에 학교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이제 전문성도 됐는데, 이제 그래도 지금 이번에 것처럼 좀 말도 안 되게 학폭위가 그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치 결과를 막,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서면 사과도 안 했어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피해 학생 보고 서면 사과를 하래. 사과할 의향이 있네. 물어요. 회의록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해 학생도 서면 사과조차도 안 했고 아직까지 사과도 못 받았는데, 피해 학생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 물어보고 사과할 의향이 없다. 왜 없냐? 가해 학생이 사과 안 했는데 나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 학생이 이렇게 강한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사과를 한다면 과연 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정도나 화해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욕설한 것만 보면 지속성, 고의성, 그 다음에 심각성에 대해서는 낮게 나왔어요, 점수가. 근데 화해 정도, 반성의 정도에서는 되게 점수가 높게 나온 거죠. 보통 이렇게 뭐
그러니까는 이게 거의 뭐 사회봉사 처분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어이없이. 그래가지고 뭐 피해자였기 때문에 경감했다. 교내봉사 4시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가 일상적인 학교 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 방어적으로 행동한 거로 볼 것이지 학교 폭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 폭력을 피해를 당했으면 이제는 그 학폭위 의견들대로라면 학폭위원들 말씀대로라면 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는 학교폭력 식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게 해요. 학교에서도 하지요. SPO도 하지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하죠. 뭐 등등등 다양한 채널에서 하는데 대책심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도 요는 제공한 게 아니냐. 네가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신고 바로 했으면 가해 학생도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친구들한테 욕하고 저 친구들한테 가서 피해 호소하니까 그래서 더 심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음.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경찰 신고다 선생님한테 신고해야 돼요. 신고할 때도 가장 존중하고 존경되는 언어로 사용해야 돼요. 욕설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라는 거는 일반인 상식선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법은. 네. 근데 그 일반인 상식에서 그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그 법은 부당한 거예요. 네.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부당에 대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이게 부친 보호자님께서도 뭐 연락이 와서 뭐 저도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이런 일 겪으면 변호사부터 찾죠. 행정사라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나라 법률 분야에서 최고는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5년 동안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다양한 판결도 하시면서 이렇게 변호사가 맞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행정사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든 전문 자격 제도가 있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무조건 변호사한테 다 가면 소송도 오래 걸리고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건데 그 밑에 이제 ADR이라고 해서 대안적 분쟁 해결 수단이 있어요. 뭐 행정심판이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해결을 볼 수 있는 거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로 행정법률 서비스를 이용해라라고 해서 행정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심이나 행정심판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돈이 많으시면 뭐 최고의 로펌 뭐 대서양 뭐 이런 데 가셔도 되는데 대부분 저희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한 달 매출을 걱정하시는 소시민 분들은 행정사 그냥 좋은 행정사 찾아가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맡기시고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어쨌든 행정심판위원들이 적어도 대책심의위원들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법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